자, 다음은 이제는 이제 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같이 팔아먹자. 네, 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잘 팔고 왔다. 우리가 한국 신민이 되어야 한다. 이거 거의 얘기 들어보니까 내선 일체가 됐던데?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평소 같으면 말이죠. 대본을 보면서 도리도리를 하면서 네. 맞아. 계속 이거를 끄덕끄덕을 해야 되거든요. 대본을 안 봐. 와. 와. 이번 23분 생방송은 네. 정말 찐이야. 그 원고를 새벽까지 본인이 직접 손수 고쳤다고. 아, 야. 대단하죠. 얘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도리도리를 하던 성렬이 3.1절도 그냥 보고 그냥 읽고 대충 읽고 보고 3.1절도 보고 읽던 성렬이 와, 씨. 한일 관계에 관한 대국민 연설 호소를 23분을 하면서 네. 이거를 네이티브로 해설하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짧으면 5분,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경은 무려 23분 동안 씨부렸습니다. 글자 수는 공백을 제외한 5,700여 자고요. 이걸 세는 놈이 있나 봐. 52매. 이 모두 발언의 80% 이상을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는데 더 많은 것 같죠?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합의안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면은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무조건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이렇게 나댄다고 해야 되나? 지금 자기가 뭐 지지율 1%만 돼도 할 건 해야 된다 하면서 일본 갔다 왔는데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서 날뛰는 거야. 지가 혼자 나가가지고. 문제는 안 좋았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 회복이 되는데 이러고 더 나대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봐, 모른 척 하고 있을까봐. 윤석열이 고집이 세.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갔다 와서 5월 되면 진짜 그 수명이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걸 갖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아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당인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빼고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지. 그런 세력이 아직 있다. 우리나라가 여야 보수 진보를 따지면 5대5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친일과 반일을 따지면 이거는 8대2입니다. 9대1이에요. 9대1이지. 근데 이런 국민 정서를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지가 다 맞다는 거야. 지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뭘 얻어왔는지도 설명이 없고 독도가 어떻게 됐는지 위안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일본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 내용이 없어. 우리 왜 학창 시절에 그 친일 매국노들 왜 시도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거 소설 쓰고 그다음에 신문에 이런 거 막 일제를 위해 나서야 된다라는 식의 막 글 쓴 사람들 나중에 다 밝혀져가지고 이광수 뭐 정말.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지금 지금 딱 그거 똑같이 하고 있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이 얘기가 자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에 내선 일체를 강조를 하고 한국 식민을 얘기하는 게 대통령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고 박정희 얘기도 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때 돈 받은 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어떻게 됐게? 총 맞아도 잊었어. 근데 우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찌유? 총은 한 방에 가잖아요. 저희는 경에게 아주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찌유야 너무 얘는 되게 차분하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아주 무섭게 느껴진다. 얘가 그 욕바지 무녀로는 최고야. 기량이 최고에 올랐어. 뭐예요? 거기다가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최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까뭉개버린 삼권 분립의 붕괴고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게 최고의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지 입으로 얘기한 거야. 이거. 이제 탄핵, 야, 이제 진짜 탄핵밖에 탄핵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방법 없어, 이거. 진짜 해야 문제는 됩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수박들을 잘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최소한 12표 이상의 반란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나올 것 같죠? 나중에 총력전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탄핵이 시작되려고 하면 이 언론 환경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저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동시에 저는 2트랙이 아니고 한 3, 4트랙을 같이 동시에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부의 수박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언론 저 애들, 그리고 계속 조작질해야 되는 저 검찰 애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정치 고관여층 관심이 많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눈앞에 다 보이는데 이걸 못 잡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부의 수박, 그 다음에 기레기짓하는 언론들, 그 다음에 계속 조작질하는 검찰들, 얘네가 계속. 그리고 지금 있는 한. 대통령실 더하기 대통령실 빨고 있는 국진당 의원들 다 싹쓸이해. 이거 다 친일파 놈들이야. 너무 좋아 나는. 근데 지금. 얘들이 너무 굳건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잡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눈에 뻔히 눈 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양국이 좋아진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려 일본에서는 역으로 기시다에 대해서 왜 이게 기시다를 비롯한 일본 정치를 지원하는 그쪽의 우파들 일본의 이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우파들은 왜 한국하고 협상이나 회담 같은 걸 하느냐. 그냥 깔아뭉개라. 무릎 꿇려야지. 무릎 꿇려야지. 니들이 왜 걔들을 정당한 위치로 받아들여 주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내부 적극 지지층들은 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이 이른바 부스러기들이 또 어저께 또 일었었다고. 이 찌끄레기들이, 이거는 한국어입니다. 찌끄레기들이 나서갖고 더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많이 얻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열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한국에다 그렇게 많이 뭘 빌어야 돼? 한국이랑 교류가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는 일본 내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시다가 지금 뭐 상케이에 의하면 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이런 거 이행해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해라. 이거 기시다가 얘기했다고 상케이가 또 보도했어.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어? 왜곡 보도에 대해서 자기가 외교 채널로 항의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아니 그때 돈가스 집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외부로는 안 밝히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형님네 나라의 그 애들은 왜 그래요? 상케이 걔들 왜 그런데요? 걔들 그냥 세무조사 한번 안 때리시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게 정말 얘기를 했다면 이거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케이 신문은 제가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상케이 신문은 함부로 야 언론 주제에 어서 깝죽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부 발표보다 정부의 국정 기조가 더 먼저 나오는 곳이에요. 상케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이 친일 매국 세력하고 우리나라가 짬짬이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빡 터뜨려주고 그걸 받아가 정치인들이 씹어주고 그럼 다시 그 정치인들 얘기를 조선일보가 또 부풀려주고 그래서 여론을 형성을 하면서 지들끼리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왔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상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와 일본 자민당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온 신문이에요. 어쨌든 기시다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이 건배하면서 술 다 마셨다. 원샷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들이 만찬을 하고 오는데 누가 둘 원샷? 다 얼굴이 벌게 갖고 그리고 사진 찍히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원래 만찬에서 술 마시면 건배하는 척하고 뭐 신용만 하는 살짝 거지. 입만 적시지. 진짜 제대로 만취하도록 처먹는 애들은 얘네들이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기시다도 처음 본 거야 이런 놈은. 이런 가운데 또 그 주목해야 될 메시지들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과 경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영인 클러스터에 대거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껏 문재인 정부에 키우는 소부장을 결국 일본한테 다 내주는 거다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거세 경제로 나갈 건데 사실 이 영인 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이 다각적인 이 동아시아 외고와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삼성의 이 바이든에 대한 복수 등등이 골고루 다 섞여있는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지만 거기에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일종의 저는 개미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미지옥. 꼭 요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개미지옥이에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이 여기서-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그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영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일본은 반도체 관련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생산이라든지 영업이 전부 다 집중해서 몰려버리면 일본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소부장 기업들이 이쪽으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게 말하자면 토착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몰살하느냐 없어지냐 절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기술력과 보안 관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외국계 기업의 삼성이 자기네 기술을 줘가면서 개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면 오히려 걔네들이 한국화가 되면서 일본에 있던 기업들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김현장도 마찬가지고 쟤들이 야 기술 줘라는 식으로 목줄을 자꾸 흔들면 삼성을 어떻게 목을 잡고 힘들어요, 지들이. 아유 이재용이 윤석열한테 또 시키면 되지. 윤석열 지금 뭐든 다 내줄 판인데 지금 독도도 내줄 판인데 뭘 못해줘. 아니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가 전권을 갖고 있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경제 외교 정권은 김현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장이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얘가 도장질을 하잖아요. 근데 노동시간 정권은 윤석열이 아닌 거 아닌 거야. 경제에 관련된 이 핵심적인 결정권은 윤석열한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뒤에 있는 거야. 근로시간 유예나 해야 된다는 거 아직도 포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야, 네가 아무리 60시간 밑으로 까라 그래도 네 말은 안 들어. 무조건 69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라는 쪽으로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라를 외교를 갖다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대통령실이 아무 말을 안 하는데 69시간이 뭐 시간디? 이것만큼은 양보를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경제와 연관된 헤게모니는 윤석열한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 소부장 막으면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되자마자 이게 다 예산 깎아버리고 일본 기업들을 아예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있어요. 지금 이 반도체 업계, 바이오 업계 안에서 올해 최고 큰 화두가 뭐냐 M&A입니다. 즉 돈 있는 애들이 없는 일 잡아먹는 거. 그동안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강소 중소기업들을 잡아먹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허 관련한 것도 그 국가가 보호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고 그게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 대기업들이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말해 일본의 도시바가 와서 그 기술 사자 회사 팔아라 그러는 것보다는 삼성이 와서 팔아라 그럴 때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결국은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 중에 하나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오후에 아마 열릴 건데 거세경제 안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경제 대기업들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의 같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소불위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얘네들이 해왔던 정책들, 일단 법인세 깎아줬죠. 거기다가 그 기업주들 간다 처벌 다 없앴죠. 그냥 각종 규제들 다 없앴죠. 지금 있는 지원금 늘리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비용, 원하는 법령, 원하는 개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노동시간까지. 그거를 어떻게든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복지를 컴프라치가 줄이고 뭐예요? 컴프라치가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네. 커버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말이에요? 위해서 아니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네. 무슨 영어야 그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일본도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1+1이라고 뭐 하나 더 껴주는 원 플러스 거의 3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건 사실 개인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약간 무서운데 뒤에 무슨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단계이거나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나 이런 외교하는 대통령을 처음 봤거든. 심지어 얘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도 없는 애야. 난 이렇게 너무 자존심 없는 애들 뭐지? 얘 뭔가 구린 게 되게 많은 애인가 본데? 그러니까 퍼주지. 그러니까 사실 왜 외교에서도 밀당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 같은 경우는 그냥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거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제발 받아달라. 그런 식이니까 일본도 깜짝 놀라는 거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고 지지율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구들은 야, 저 병신 같은 것들을 왜 상대를 해줘? 저거 왜 라고 인간 대접해가지고 저기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야? 저것들은 그냥 밟아야 돼. 노예인데 왜?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오직하면 이제 니케이 신문의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미네기 시히로 이 정도 되면 이제 중앙일보직도 김대중급인 거죠. 네, 이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재차 확인하며 이런 말을 자국민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한국 대통령은 처음 봤다. 아휴.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네가 보기에도 과한 말인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프락치를 심어도 뭐 교수나 의원 정도를 심지 대통령을 심어본 적은 없거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내가 윤석열이를 심었다고. 아 진짜.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아버지 때부터 말이야. 그렇겠지. 내가 저기 드린 공이 얼만데 아버지 때 내가 이거 윤기중 때부터 말이야 이건가? 타임리스야? 네, 윤기중을 장학생을 신입하러. 하면서 내가 그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쏙 다 빼먹을 거야 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타임리스인데 거의. 그래서 아마 이제 담당이 나올 거야. 누가 아. 윤기중 담당이었는지 당시에. 네. 죽지 않았을까? 살아있을까 아직? 이게 기록은 남아있겠지. 어떤 놈이 입안을 해갖고 윤기중 누구누구 일본 대학교 뭐 어떻게 몇 년 동안 장학금 얼마 들어간 돈 얼마
준 용돈 얼마, 먹인 술 얼마, 그래갖고 그 밑에 그 밑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하겠죠. 애가 모질해서 결국은 학위를 못 따고 수료만 하고 갔음,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거기 붙겠지. 근데 아들 교육을 잘 시켜갖고 제대로 한국 신민을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올렸음. 아마 요렇게 보고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을 빨고 있으니 아유.